안녕하세요. 김주리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방배동에 위치한 준공 21년차 레미안 아츠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구조 변경도 확실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무드도 확실하게 잡은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고객님께서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쓸 수 없는 블랙톤으로 저희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서 블랙 레이어링 인테리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관에는 사실 3곳의 창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과감하게 창문을 없애고 최대한의 수납 공간과 그리고 디자인을 넣어서 푼 공간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 집의 방향성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기존의 창을 과감히 가리고 흑경을 설치했습니다. 빛을 흡수하면서도 은은히 반사되는 흑경은 이 프로젝트의 블랙 레이어링을 여는 첫 장면입니다. 신발장 벽면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소재인 실버 웨이브 세라믹을 배치해 현관부터 전체 디자인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옆 벤치와 선반은 블랙 공간의 무게를 균형 있게 풀어주는 조형적 장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원래는 중문이 있었던 공간인데요.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중문을 없애고 비어있던 공간에 신발장을 연장해서 더 길고 연장된 신발장의 축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중문을 추천드리는 공간들이 따로 있어요. 복도형 아파트라든지 아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집들 같은 경우는 중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중문이 꼭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중문 없이 개방감 있고 연장감 있게 공간을 구성해드렸습니다. 중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은 방문 2개였습니다. 저희는 방문 하나를 제거하고 이곳을 온전한 주방으로 설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2번째 방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다행히 이 벽의 벽 사이는 다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일부러 공용부와 주방을 확장감 있고 개방감 있게 하려고 이쪽으로 주방을 이동했습니다. 주방을 옮길 때는 저희가 가장 필수로 보는 것이 바로 주방 배수입니다. 다행히 설계 도면을 통해 이 집은 슬라브가 굉장히 깊은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주방 메인에서 이쪽으로 배관을 옮기는 작업을 했고요. 배관 이동 시에는 50파이의 방음 파이프를 사용해서 혹시나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소음이 아랫집이나 이웃집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였습니다. 주방 이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적 조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곳에는 메인 소재 3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우선 앞에 보이시는 세라믹, 그리고 측면에 보이시는 유리블럭, 후면부에 보이시는 무늬목을 가장한 동조 LPM 소재입니다. 세라믹 같은 경우는 실버 웨이브를 사용하였고요. 보시면 은빛 물결같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굵직한 선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이 특징입니다.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질감이라고 해서 유광과 무광 사이에 있는 질감 형태이고요. 만져보시면 표면에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마감 기법입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4D 타일이라고 해서 앞에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측면, 후면까지 이 무늬가 다 타고 있는 그런 마감의 형태의 세라믹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도 많이 사용했던 유리블럭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칼라 유리블럭을 통해서 이 공간의 무드를 조금 더 증폭시키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후면부에 있는 동조 LPM 같은 경우는요, 주방에 무늬목 사용 많이들 하시는데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조 LPM이라고 해서 LPM 소재로 굉장히 내구성을 살리면서 무늬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소재가 있어서 이번 주방에 저희가 접목해 보았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후면부에 기둥이 있어서 굉장히 얕은 수납으로 선반만 넣어드렸고요. 두 번째 수납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열리는 도어가 155도 경첩을 사용해서 더 넓게 열리고 하부에 있는 서랍장을 넓게 쓰셔서 조리도구라든지 다양한 소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설계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는 문을 열었을 때 인출식 수납장이라고 해서 냉장고 뎁스 65에서 80cm 이상의 공간은 수납하시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그리고 수납을 하고도 물건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수납장을 통해서 한눈에 보이고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도록 인출식 수납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요, 예쁜 오븐이지만 컬러감이 맞지 않고 공간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도어로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어를 제작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 예쁜 주방이 관리가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보조 주방을 만들었는데요. 보조 주방에는 조금은 큰 김치 냉장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다른 보조적인 주방 기구들이 들어오면 넣으실 수 있도록 작게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곳은 거실입니다. 옆방에 있었던 벽을 철거하고 주방과 거실을 하나 된 굉장히 큰 공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실버 웨이브 세라믹과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의 검정 원목 마루, 그리고 투영감을 주는 흑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블랙 텍스처감이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원래 거실 베란다였는데요.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철거가 되지 않은 내력벽, 바로 기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다르게 했어요. 이유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묵직한 아일랜드가 함께 연장되어 보일 수 있도록 아일랜드와 같은 소재의 세라믹으로 하부장을 넣었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일부러 흑경을 넣어서 이 공간이 비춰서 서로 연장돼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주 보이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베란다 공간이었어요. 더 넓은 수납장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이 수납장이 너무 넓어지면 사실 균형적으로도 예쁘지 않고 너무 넓적한 느낌의 수납장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저희가 풀장으로 일부러 옆에 있는 도배지와 최대한 흡사한 형태로 풀장을 짜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주방에서 볼 수 있었던 세라믹과 보드를 사용해서 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용부 천장을 최대한 높이려고 공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청구가 나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그네틱 조명을 디귿자 형태로 넣어서 국물 천장 대신해서 조금 더 라인적인 디자인을 표현해 보았고요. 마그네틱 조명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조도를 저희가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어떤 거 넣냐에 따라서 분위기나 디자인 쉐입이 달라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 고객님께서 어두운 걸 선호하시면 조명을 몇 개 빼드릴 수 있고, 그림이라든지 추후에 벽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 스포트 조명을 껴서 공간에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넣으실 수 있도록 일부러 마그네틱 조명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사실 기존의 주방이었던 곳입니다. 저희가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패셔너블 하셔서 옷도 많으시지만 액세서리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의 쇼룸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방장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넣으실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공간마다 끝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흑경을 넣어서 공간에 연장감도 주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질감도 더했습니다. 후면부에는 오픈장과 풀 붙박이장이 있고요. 올 블랙으로 맞춘 고객님만을 위한 드레스룸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가 주방이었으면 이쪽에 원래 슬라이딩 샤시가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로는 확장 시공을 하고 기존의 세탁실 자리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드렸어요. 기존의 세탁실에서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오는 전동 건조기를 설치해서 건조기랑 세탁기 쓰시지만 말리실 때 이거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 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채울 수가 있는데 그 벽 하나하나도 두꺼운 세제 같은 거 놓으시라고 일부러 세제 수납할 수 있는 선반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곳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실제로는 이곳에 방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방문을 일부러 좀 더 안으로 깊이 있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곳에 벽이 있었는데 벽을 철거하고 오히려 공용부 복도의 연장감을 키웠습니다. 기존의 안방에는 도어가 두 곳이 있었는데요. 공용부로 통하는 곳, 그다음에 이 문으로 통해서 안방 화장실이라든지 드레스룸으로 향하는 문이었는데요. 일부러 저 동선을 저희가 줄이고 이 동선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 고객님께서 블랙을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컬러이기 때문에 블랙 텍스처로 이루어진 침실 공간을 만들어드렸고요. 침실보다는 넓은 빈 공간을 원하셔서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하부에 내력벽이 있어서 철거가 되지 않아 이렇게 단을 올려드렸고요. 블랙을 워낙 선호하시다 보니 침실 공간 주변 문은 다 블랙 마감을 했고, 숨어있는 수납 공간도 최대한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이 컬러감을 활용해서 에어컨도 저희가 도색을 해서 드렸고요. 침실 옆에 마그네틱 조명을 활용해서 자유자재로 조명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명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시공하고 있는 디아마 그리고 파사드 벽지를 이용해서 무문선과 무첨상로딩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이들 하시는 12mm, 9mm 문선 같은 경우는 도배지가 이곳을 타야지만 마감이 가능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도배지들이 워낙 탄탄하고 질기다 보니 페인트 질감처럼 문선 없이 마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접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저희가 이 공간을 꾸몄는데요. 상판 같은 경우만 오히려 컬러감을 주어서 집에 포인트가 되도록 넣었고요. 분배기가 있던 장조차도 저희가 포인트로 동선으로 만들어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방 화장실은 두 가지 시공을 했어요. 1번은 줄여드리기, 2번은 수납 공간 만들어드리기. 기존의 안방 화장실이 생각보다 많이 큰 편이었습니다. 욕조도 있고 큰 샤워 부스도 있고 그 샤워 부스가 관리가 쉽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화장실을 좀 줄여드리고요. 이곳에는 저희가 건식 수납장을 최대한 만들어드렸습니다. 요즘에 화장실 앞에 건식 수납장이 있으면 좋은 점이 수건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위생용품들을 화장실에 놓으시면 아무래도 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 싸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욕조 활용을 좀 적게 하시는 편이고 샤워 부스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욕조는 없애고 샤워 부스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최대한 넓게 그렇지만 과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이 화장실도 고객님의 취향을 100% 반영해서 천장도, 휴젠트도, 변기도 블랙으로 선별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블랙 자체에서 오는 그 묵직함과 신비스러움이 조금 더 더해지도록 일부러 천장 부분에는 라인 조명을 기역자로 넣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수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예쁘려고 저희도 매립 수정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매립 수정 같은 경우는 추후에 혹시라도 누수가 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매립 수전 대신에 투홀 형태의 수전을 추천드려서 조금은 다른 디자인의 형태이지만 매립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예쁜 형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곳은 원래 창문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게 호불호가 있으세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밖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바리고 린스라든지 씻으실 때 필요한 용품들 그리고 디퓨저도 상단에 올려놓으실 수 있게 저희가 선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화장실이 생각보다 평수 대비해서 좀 좁은 편이었어요. 넓은 세면대도 갖기 원하셨고 샤워 공간도 갖기 원하셔서 이렇게 넓은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부러 하부만 이렇게 조적을 쌓아서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싫어하시는 코너 선반을 배제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풀 조적일 경우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여기 부분은 유리로 해서 반조적 파티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유일하게 이 집에서 베이지 톤 공간입니다. 바로 자녀분의 공간인데요. 자녀분은 생각보다 검정색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닥은 베이지색 타일로 시공을 했고 그리고 따님도 멋쟁이셔가지고 옷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의 구조는 줄이고 오히려 옷장을 엄청 연장해드렸어요. 한번 보러 가실게요. 베이지톤 마루와 그리고 베이지톤 도배지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방은 1200 정도 저희가 줄인 방이에요. 방이 너무 줄어들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방에 큰 침대도 들어가야 했고요. 붙박이장도 들어가야 되고 책상이랑 화장대도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미션이 많은 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침실 공간은 아늑하게 침실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장을 짜드려서 화장대, 책상, 그다음에 옷장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아드린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시면 전체 옷장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집의 기존의 세 번째 화장실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세 번째 화장실이 너무 비좁고 추워서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도 드레스룸으로 최상 연장을 해드렸고요. 이 옷장을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전신 거울을 만들어드려서 이 안에서도 코디를 해보고 갈아입고 다시 코디를 해볼 수 있는 동선으로 최적화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책장이자 화장대 공간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깔끔하신 분들도 너무 자잘해서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책 같은 경우도 컬러풀하고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서 최대한 방문과는 멀어져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화장도 하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해드렸습니다. 이 방은 입구에서 아까 제가 창문을 없앴던 그 방인데요. 대부분은 창고나 팬트리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이가 쓰기에는 작고 그리고 어른이 쓰기에도 작은 방 같은 경우 대부분 옷방이나 창고방을 많이 만드세요. 근데 옷방이나 창고방의 특징이 디귿자 또는 기역자로 장을 짜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는 항상 죽는 공간이 되거나 가운데 또 다른 가구를 두셔서 살을 쌓아 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이 가운데다가 가벽을 하나 설치를
하고 양쪽으로 수납장이 기역자로 더 길어질 수 있게 수납력을 확보해 드렸고요. 고객님께서 주방에 가깝기 때문에 식자재 위주, 이곳에서는 신발장에는 다 담지 못한 낚싯대라든지 골프채라든지 취미용품들을 넣으실 수 있게 일부러 공간 분리 그리고 최대 길이의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블랙의 가치는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시각적 자극을 흡수하고 질감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조명과의 대비가 선명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안전성을 가집니다. 저희 김주리 스튜디오에서는 구조의 본질을 분석하고 재료의 물성과 빛의 흐름을 연구합니다. 사용자의 삶의 패턴을 반영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배동 레미안 아트힐 완전 블랙 프로젝트 여기까지 김주리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